오늘 뭐 봄꽃 소식도 그렇고 운동 이런 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봄이 왔구나 네. 싶은데 계절은 그런데 우리 부동산 시장은 아직까지도 매운 한파가 불어닥치는 한겨울입니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은 가운데 대구는 특히 미분양 물량이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좀처럼 해결 기미가 안 보이네요. 맞습니다. 뭐 그런 와중에 이쯤이면 바닥을 찍었다 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소폭 거래도 되면서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도 느껴지는데요. 지역 부동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굿데이 초대석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부익남 이후에 오랜만에 이제 뵙게 되는데 그동안에 부동산 시장에도 참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 대구의 부동산 시장 특징부터 좀 짚어볼까요? 네, 작년에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상 때문에 다들 부동산이 한 번씩 하락을 했었고, 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공급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번 더 하락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또 최근 들어서는 한국은행에서 뭐 금리를 좀 동결해주고, 또 정부에서는 특례보금자리론이나 아니면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주면서 그래도 거래가 조금은 이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인기 지역, 대장 아파트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매수자들도 지금 대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뭐 현재 시세로 사는 건 아니고요, 주로 금매 위주로 좀 거래가 되고 있어요. 예. 뭐 아까 대구는 뭐 그 미분양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 사실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가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습니다. 13,000가구를 이제 넘어서고 있는데 조금씩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이 미분양 문제도 조금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전혀 아니에요. 네, 네. 이 분양은 솔직히 좀 힘들다고, 어려워요. 힘들다고 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건설사들이 지금 아파트 분양을 하는 게 한 5억 원대 정도로 이제 분양권을 거래를 하거든요. 그런데 대구 부동산 시장에 현재 거래되고 있는 시세를 보면은 마이너스 P가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를 좀 깔고 가는 게 많아요. 그러면은 실제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그 가격이 한 4억 3천만 원, 4억 5천만 원에 신축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으니까 예. 누가 그런 제 돈 뭐 5억 원씩 주면서 지금 분양권을 매수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좀 주변에서 좀 훨씬 저렴한 아파트들이 많으니까 굳이 분양권 거래가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전세 찾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요즘 뭐 전세가 오히려 많아지고 월세는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집을 이제 구해서 들어가실 분들은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월세를 선호할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요즘 신축 아파트가 뭐 더 싸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지금 아파트 공급에 비해서 수요자들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이게 문제가 어떤 게 있냐면은 아파트 입주가 다가오면은 잔금을 내야 돼요. 네. 그런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도 비싸고 세입자도 구하기 어려우니까 서로 간에 이제 세입자 구하기 경쟁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오히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전세가를 낮추고 월세 가격을 낮추면서요. 전세가 월세가가 저렴하게 돼요.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신축 전용 면적 84제곱의 전세가가 입지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1억 원대에서 거래가 되었고요. 네. 또 최근에도 찾아보시면 충분히 있겠지만은 내가 그래도 아파트가 조금 힘들다 싶으신 분들은 오피스텔 쪽으로 눈을 돌리시게 되면은 수성구 핵심 상권에 전용 면적 84제곱 신축 오피스텔이 1억 원대로 전세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우와, 1억 원대로 전세가로 신축 오피스텔이면 예전에는 엄청 그죠 상상할 수 없었던 가격이기도 한데 그리고 우리 지인들 얘기 들어보면서 좀 전에 마이너스 P 얘기도 하셨지만 뭐 벌써 마이너스 P가 이제 나왔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매물도 많이 있다더라 그리고 거래도 좀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금매 얘기하셨잖아요. 금매가 나오면은 또 좀 살만하다 잘 둘러봐라 이런 얘기도 많이들 들리거든요. 실제로 네.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대표적인 아파트가 태평로에 네. 그 수창공원 옆에 네네. 지휘건설사에서 만든 아파트가 있어요. 네. 거기 같은 경우에 전용 면적 84제곱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1월부터 11월 달까지 15건 거래가 되었었거든요. 오. 한 달에 한 건 정도 거래가 되었었는데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 3개월 동안에 19건 거래가 우와.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래가 좀 살아나고 있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주로 금매 위주로 거래가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사람들이 거래가 안 된다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뭐 금매나 아니면 로얄동,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되고 있고 본인들이 좀 집이 좀 안 팔린다고 생각하신다면요. 입지를 한번 생각해 하셔가지고 입지가 좀 괜찮은 입지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조정해 주면은 아. 충분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아, 가격 조정만 조금만 하면 뭐 팔릴 수도 있다. 이게 참 음. 알지만 욕심을 내려놓기가 또 그렇죠. 쉽지가 네.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워낙 고금리다 보니까요. 부동산을 움직이는 가장 큰 힘은 역시 금리구나 실감을 하는 요즘인데요. 그 가운데서도 특례 보금자리론 정말 관심이 뜨겁더라고요. 벌써 뭐 출시 한 달 만에 7만 명이 넘으시는 분들이 신청도 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금리의 파격적인 세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현재 은행 대출 금리가 한 5.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특례 보금자리로는요, 4%대 초반에 대출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여기에 우대 금리까지 적용하게 되면은 3%대 초반까지 금리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한 달에 이자를 55만 원 내다가 내가 30만 원 이자를 내게 되면은 이자 비용이 반값으로 줄어드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런 혜택을 받아갈 수 있는 상품이고 또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최대 5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 조건에서요. DSR이라고 해서 좀 소득 같은 걸 좀 많이 봤었는데 그걸 또 삭제했었고요. 또 한 정책 대출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만 대출을 해준다는 네. 그런 조건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삭제가 되면서 소득 제한 없이 누구나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예. 보니까 정부에서 올해 재원을 한 40조 원 정도 생각하고 상품을 만들었는데 예. 지금 한 달 만에 17조 5천억 원이 와. 지금 접수가 되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반기에 또 40조 원의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글쎄요, 일단 뭐 들으니까 돈을 좀 빌려야 되는 분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 이게 효과가 좀 있는지 그리고 혜택을 보는 분들도 있겠죠. 예. 네, 실제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 평균 금액이요. 한 2억 8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대부분 3억 원대에서 한 4억 원대 정도 되시는 분, 주택을 구매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고요. 또 지역적으로 보면 참 재밌는 게 대구나 경북 전체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한 10%에서 한 20%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예상외로 경북 영주시가 이번에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2021년 1월에 서울에서 영주시하고 KTX 이음이라는 게 개통이 됐어요.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뭐 주택 가격도 올라가게 되고 최근에 아파트 분양했는 것도 성공적으로 다 분양이 되었다고 합니다. 교통 편의가 확실히. 네. 예. 근데 이 경상북도가 영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이제 또 분양이 잘 된 지역이 또 구미도 있고 또 그 외 지역의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표적으로 좀 예를 들 수가 있는 게 작년에 빈살만이 한국에 한번 왔다 갔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울산에 한 9조 정도 투자를 했었거든요. 어이구, 예. 그러면서 울산 부동산이 한번 들썩였어요. 네. 이번에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화 단지를 신청해서 대기업 유치를 지금 이끌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포항 같은 경우에는 철강기업 본사 서울에 있는 거를 이제 포항으로 이전시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도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그리고 세계적인 전기차 공장을 또 포항에 유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아직 옮겨왔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뭐 부동산 가격의 움직임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가능성은 있는데 네. 아직까지 확실하진 않아서. 맞아요. 예. 뭐 실질적으로 들어선 게 아니니까 부동산 시장에는 아직 반영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포항, 구미 뭐 뿐만 아니라요. 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대구 부동산 하면 이 미분양 문제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좀 틀어봐야 될까요? 네, 이거
시행사분들이 상당히 좀 싫어하시는 이야기들인데 네. 할인 분양하면 돼요. 그렇죠. 네, 네. 정답이죠. 예, 예. 가격을 저렴하게 내놓으면 아. 다 이제 사실 거거든요.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도 가끔씩 전화가 와서 물어보세요. 괜찮은 아파트가 있냐라고 물어보는데 지금 분양가 같은 경우에 가장 높아요.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예전에 같이 오를 때야 뭐 1, 2년 뒤에 오른다는 생각으로 좀 높아도 분양권을 샀는데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다 좀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양가는 높은데 현실적으로 거래되는 아파트 시세가 거의 5천만 원, 1억 원 가까이 이제 저렴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분양권보다는 실제 아파트를 많이 거래하게 되죠. 그래서 예. 좀 현재 시세에 맞게 할인을 좀 해준다면은 예. 충분히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뭐, 아니, 근데 사시는 분들이야 좀 어렵게 해서라도 좀 쌀 때 사면 좋은데 파시는 입장에서는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경제라는 게 사이클이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있으면 당연히 내려올 때가 있어서 어느 정도 감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언제 끝날까? 이거 참 불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게 조정이 언제쯤 마무리될 수 있을까요? 좀 쉽지는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집들이 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뭐 여기 화장실을만 내 거야, 아니면 네. 신발장만 내 거야 그런 이야기 맞아요, 하잖아요. 맞아요. 예. 나머지 다 은행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조정이 기본적으로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조정이기 때문에요. 미국의 연준 금리나 또는 뭐 한국은행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공포심은 최근에 조금 누그러졌지만은 그래도 뭐 며칠 전에 연준에서도 금리를 더 올리겠다. 자이언트로 갈 수 있다 이런 얘기 네,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고금리가 지속되면은 이게 결국에는 실물 자산도 다 전이가 되면서 좀 문제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반등까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닐까 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동안은 부동산 침체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사실 이 투기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내가 거주를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침체기나 가격이 좀 떨어질 때가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자들을 위해서 좀 취해야 될 전략 같은 게 있다면 어떤 부분을 좀 캐치를 하면 좋을까요? 현재 시장에서는요, 이런 어떤 전략보다는 살 수 있는 용기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뭐 명품을 산다거나 자동차를 살 때 실제 뭐 투자적으로서 뭐 오를 것을 예상하고 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도 똑같이 보시면 되는데 그냥 투자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데 집을 이제 생각을 하고 사신다면요. 예. 가격이 아니라 예. 주변 인프라나 입지가 얼만큼 좋은지를 보셔야 되고 정말 좋은 입지에 좋은 가격이 나온다면은 좀 눈 감고 한번 매수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내가 살기 편하면 네. 남도 살기 편한 거니까 일단 살기 편한 데가 어디냐 이걸 좀 살피면 좋겠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집을 사고 파는 건 이제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을 내가 살펴보면 돼요. 근데 몇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실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꼭 하고 싶은데 사람이 쫓기다 보면은 이렇게 사기도 당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나오세요. 네. 최근 들어서. 특히 최근에 이제 올해하고 내년부터 이제 입주가 본격적으로 더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 마련이 어려워서 마이너스 피로 이렇게 좀 던지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네네. 근데 조금 다행스러운 거는 이번에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좀 풀리면서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네, 단기적으로는 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돈 있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받아줄 수 네. 있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가 좀 길어지다 보면 소장님 같이 이 업계에 일하시는 분들도 참 힘드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래도 뭐 정부 정책적으로 원하거나 바라는 부분도 있으실 것 같고요. 또 부동산 시장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하고 또 거래량도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가 많이 다들 힘들죠. 부동산을 가지고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 또 업계에 있으신 분들 다 힘든데 몇 년 전에 부동산 시장이 한참 좋았을 때 정부에서 중개 보수 요율을 낮췄었거든요.
최근에 좀 안 좋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좀 다시 복구시켜줬으면 지금 좋지 네, 않으니까. 그런 예, 바람이 예. 좀 있고요. 예.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은요. 특례부 금리론하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의 급매 위주 는 좀 거래가 지속되겠지만은 아무래도 미국에서 금리 인상 고금리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부동산 가격의 반등은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추후에 다시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은 예. 그때 부동산 반등을 좀 기대해 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면 뭐 주택 시장이 냉각된 지금이야말로 좀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또 기회가 되지 않을까 예. 생각도 들립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사실 집이 가장 큰 내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 정도로 생각을 하고 집을 살 수는 있지만 투기의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거주를 위해서 내가 살 집이 나에게 꼭 필요한지 뭐 이런 것을 생각을 해서 매매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춘부동산 박동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낮 기온이 올라가서 이제 봄이 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봄 추위가 장독대 깬다. 아직 추위가 다 가신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왜 패딩 꺼낼 때 한글날에 꺼내서 식목일에 넣는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차근차근 여유를 가지고 뭐 겨울을 정리하셔도 예. 될 것 같고요. 환절기 건강 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elow us, above us only sky.